자, 안녕하세요. 장이 드디어 끝났네요. 오늘 공포를 느끼셨나요? 아마 7월 말부터 시작된 이 하락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끼는 게 정상이고요. 사람이면 공포를 느끼는 게 맞고, 감정이 지배당하니까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을 거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 겁니다. 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톤 오늘 청약이 끝났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텐센트 게임 때문에 아작나면서 게임주가 다 아작이 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동안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이런 걸 기대했던 그런 수많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아작이 났다는 거죠. 심할 정도로. 펄어비스 예로 들어서 볼까요? 자,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봤죠? 심각하게 떨어졌죠. 자, 이걸 분봉상으로 봐볼까요? 시작할 때는 이상하게 어제와 다르게 갭 상승을 줬습니다. 그럼 이 악재는 이미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네. 그래서 갭 하락을 터트려가지고 오히려 전날 종가보다 더 빠른 시간에 시초가에 던져가지고 갭 상승 이익까지 보고 빠졌습니다.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쭉 그냥 후룸라이드 정도가 아니죠. 하루 만에. 볼까요? 정말 불편하고 알고 싶지 않겠지만 알아야 되는 게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 분석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냥 쭉 이렇게 후룸라이드예요. 음봉으로 그려볼까요? 자, 음봉으로 그리면 거의 이 정도까지 하락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색칠 굳이 안 칠해도 아시죠? 자, 이런 하락이 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반등의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흐름을 보세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반등을 하는 척 하면서 오늘 경기는 끝났어요. 자, 게임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떨어질 때 여기서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만의 고민으로 야, 떨어지면은 죽어야지 이 생각에 여기에 샀을 수도 있고 여기에 샀을 수도 있고 여기에 샀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간 계산을 해봐요. 거의 낮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아마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가는 이 반등 구간에 살려고 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분들보다는 덜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건 맞지만 결국 상승은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았다. 정말 컨트롤 잘해서 여기서 팔았다. 그럼 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안 팔면 또 한번 하락을 하니까 무서워서 다 손절매 치고 다시 살짝 올리고 아까 위치로 거의 반등을 줬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다 의미 없고 시간상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악재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흐름이 안 좋으면 공포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주식을 빠르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조절하면 되겠지만 공포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 속에서 여러분은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포 속에서 잘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경험이 아주 많거나. 자, 써볼게요. 경험. 아니면 비중. 아니면은 신법으로 무장돼 있거나. 근데 신법은 결국 뭐냐? 경험이 받쳐줘야 되고 비중 조절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 신법이 완성되려면은 결국은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전문가의 조언이라던가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오로지 내 마음의 문제인데 그런 거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오른다고 하면 오르고 내린다고 하면 내리는데 내린다고 할 때 왜 안 파세요 했는데 내가 팔았어. 나중에 올라. 원망하겠지. 그럼 그건 내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죠. 모두 다 내 탓입니다. 결국은 당신이 수익을 봤던 것도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못 팔은 잘못. 무조건 이런데 타점을 노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최고의 극도의 수익을 봐야지 하는 이 탐욕 때문에 순식간에 두들겨 맞고 제 얘기도 포함이죠. 기존에 그랬었으니까 이런 데를 찾아서 나는 반드시 팔 거야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신나게 두들겨 맞고 최대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럴 때 이제 팔겠죠. 팔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이 공포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포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당신을 지배할 텐데 내 돈을 다 잃을 텐데 어쩌면 내 돈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돈인데 이자까지 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다 생각하세요? 못 버틴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시장의 겸손함이에요. 이 시장의 겸손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작년에 벌었던 돈은 순식간에 토해내야 될 거예요. 아니 더 큰 마이너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내 그릇이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다 빠져나오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비중을 줄이세요. 감히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더 많이 시드를 투여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당신을 완벽하게 파괴할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겠죠. 근데 이 탐욕에 눈을 멀게 되면은 결국 시드가 점점 커지고 분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거예요. 대출을 받을 거고 집을 담보로 하고 뭐를 담보로 하고 주변에 돈을 빌리고 개 쌍쇼를 하다가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신이 그릇이 안 되면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차라리 이 어플을 삭제하던지 아니면 그냥 다 정리하고 이제는 주식시장에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고수들의 놀이터로 전락됐구나를 인정하고 떠나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여기서 다시 좀 내가 고통을 받고 조금만 있다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주는 이런 그림이 하루 사이는 아니더라도 한 몇 달 아니면 몇 주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희망을 주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혹은 무한 횡보를 하고 올라갔다가 이 순간이 순식간에 딱 떨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주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수많은 변칙 플레이를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이건 펄 어비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이닥칠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봐봐요. 다시 볼래요? 맨날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를 왜 보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전체적 흐름을 위해서예요. 당신이라면 지나갔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럼 한 이때쯤에 팔면 되지. 이때 쭈면 되지.
이건 결과로 보면 다 말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말해. 그냥 차트 꺼내놓고 아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면 되고 이때는 팔아야 된다. 거래량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는 이때 사야 되고 이때는 팔아야 돼. 아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그 말은. 그냥 어디 지나가는 사람도 조금만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해놓으면 다 얘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뭔 전문가야. 그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해졌을 때 이 놀이터에서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 자신 있어요? 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자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판다고. 그리고 여기서 산다고.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마음의 소유자고 모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천재라면 이렇게 하세요. 정말 잘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고수고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장에 있는 돈을 마치 편안하게 ATM기에서 긁고 오듯이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나락으로 갑니다. 급등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등주도 봐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무한 반복인데 어떻게 버팁니까? 내 깜냥에 맞는 걸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라는 것도 오는 거지. 그 기회가 오기도 전에 이미 나는 너덜너덜하고 이미 모든 자본이 여러 주식에 묶여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지금 많이 안 둡니다. 둘 이유가 없죠. 충분히 지금 이거만으로도 이미 마이너스를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요. 금요일에 탔는데 손절 못했어요. 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정상적 인간이지. 마이너스 5%. 기본 마이너스 5%. 봐요. 자 봐요. 코에이는 지금 이제 좀 회복해서 가만히 내비뒀더니까 요만큼까지 돌아왔고 대성창투 지금 난리 났죠. 상관없어요. 저거 다시 오를 건데 뭔 걱정이에요. 맞잖아요. 누군가는 저 극저점에 왔다고 박수 치면서 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열받아서라도 난 안 팔지. 그래 SD바이오 센서 늘 말이 많았지만 결국 봐요. 플러스 돼서 5%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휴마시스 마이너스 30%까지 장중에 가는 것 같더니 결국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루에 예측을 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다면은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쇼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책을 보던지 일을 하던지 다른 걸 해요. 감히 전업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밀리는데 어떻게 전업을 하겠다고 해요. 작년 같은 상승장에서야 지수가 그만큼 오르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충격도 봐봐요. 처음에 작년에 3월에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생기고 지금 올해 7월에 또다시 생겼는데 그때의 충격에 비하면 지금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오늘 또 델타 변이 플러스라고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게 생기면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어요. 여러모로 그 분위기가 생성될 거고. 하지만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면은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저는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못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들이 저는 태반이라 생각해서 이런 하락장에서 굳이 내가 컨트롤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EID 동전 주식이 있는데 이걸로 초반에 되게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돈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진짜 재미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주식도. 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계속 끝없이 물을 탈 거예요. 물을 타라, 물을 타라, 물을 타라, 물을 타라. 무한 물 타겠죠. 그러다가 자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물도 못 타겠죠. 그러다 더 두들겨 맞으면 공포에 질려서 팔겠죠. 그럼 물 탄 거만큼까지 플러스해서 손해보겠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열받을 수 있겠지만 얘기해드려야지 그래도. 봐봐요. 휴마시스는 오히려 플러스 1.37이야. 웃기죠?
완전 날아간다고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았을 텐데. 봐봐요. HMM. 아작났죠, 완전. 이거 저는 제 주변에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 48,000원일 때 44,000원대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48,000원에 팔라고 했었어. 안 팔았어. 그러다가 HMM이니까 영업이익이 많으니까 오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뭐 파업 준비 중이다 뭐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37,600원까지 떨어졌어. 이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대형주고 안전하니까. 그런 거 세상에 없다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주식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어떤 생각이 없다면은 결국 계속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다가 못 버티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심플하게 보세요. 5일선이 이 아래를 뚫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단기적 하락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굳이 이평선으로만 분석하면 61선을 이미 다 뚫고 내려왔어. 언제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온 거 볼래요? 여기 때 뚫고 내려왔다고 이미. 그쵸? 이미 여기 때 뚫고 내려온 주식이야. 그래서 지금 이건 하방을 계속 맞고 있어요. 골든 데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골든 데스가 이미 된 거야. 기술적 지표는 이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래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 아래 있으면은 결국 구름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목균형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구름대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 아래로 이미 떨어져 있다고. 그럼 여기서 떨어져서 다시 매물대를 뚫고 오는데 3에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견디고 기다릴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는 거는 정말로 비추고 그렇다면 무조건 팔아서 손해보는 것도 비추고 잘 생각하세요. 가장 급등했던 것들이 왜 떨어지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왜 국민주가 위험한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 국민주. 국민주가 왜 위험할까? 국민주. 너도 나도 다 사는 주식이 과연 매력이 있을까요? 상승폭에 매력이 있냐 이거죠. 결국 주식이 오르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국민주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거라는 거죠. 맞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도 하는 말이 지금 뭐죠? 다시 지금 뭐 오늘자에는 반등 줬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 TSMC인가 그 대만에 있는 그게 뭐 불이 났다 뭐다 하고 개슈하면서 올해 1월 달에 아작 났잖아요. 그래서 94,000원에 물린 사람 태반이지 않나요? 그쵸? 그때도 물타기 하면서 어떻게도 버티고 해가지고 10만 전자 가자 하는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8만 전자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언젠가는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대출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서 물을 계속 타며 버텼잖아요. 버텨서 끝까지 버틸 거면 상관없어요. 그럼 언젠가 그 영광의 순간이 오겠죠. 그럼 본전도 찾고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날도 오겠지만 거꾸로 그게 안 나올 때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 내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비중을 두는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왕이면은 삼성전자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왜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잘 돼야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결국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더욱더 많이 이제 철수할 확률이 나중에 높아진다는 건데, 그럼 우리 주식은 하락장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 주식을 샀던 안 샀던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개미들을 위해서라도 잘 되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 비중 조절은 하라는 거예요. 내 그릇에 맞게. 얼마든지 10만원, 20만원 가지고도 즐길 수 있는 거고 100만원 가지고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수에 자꾸 어긋나게 뭐 대출 받고 뭐하고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1억 뭐 2억 3억 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뭐 차도 팔고 주변에 돈도 빌리고
그랬다 날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럼 회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 거 회복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떨어져서 회복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회사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니까 그 기업은 알아서 성장이라도 하죠.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가면 그 주변과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도박장에 가도 처음에는 돈을 땁니다. 지금은 자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 내가 잘 판단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손을 떼는 게 맞아요.